네, 오늘 동아대학교 LMS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학생분들 들어오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 강의에서 못다 했던 챕터 이 템 뒷부분은 일단은 다음으로 보류하고요.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는 챕터 11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을 커버를 할게요. 이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데이터 마이닝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가지고 그 학자금이라든가 뭐 대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한다든가 뭘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저의 이제 그 개인의 고객의 어떤 그 뭐 크레딧 사항이라든가 뭐 기록을 보고 그리고는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대출을 허락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대출 그 하는 거를 거부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출을 신청해서 어떤 그런 기록 갖고 봐서 이 사람이 영어로 말하면 accept 됐느냐, reject 됐느냐, 요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툴을 써서 다른 뭐 프로그램을 써서도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R을 사용하니까 그 R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 그룹을 나누냐, 클래시파이 하느냐, 그거를 하는 게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영어 이제 뭐 이거 데피니션을 보면은 클래시파이 하는 걸 갖다가 찾는 건데 그걸 이제 캐테고리컬 아웃컴, 그러니까 카테고리잖아요. 대출이 허용이 됐냐 아니냐, 뭐 yes, no 이런 식으로 그런 카테고리를 찾아내는 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의 데이터 애트리뷰트, 그러니까 purchase or not purchase,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 애트리뷰트를 아웃컴으로 뽑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 데이터를 프레딕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료들을 뭐 크레딧 기록이라든가 이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부동산이 어느 정도 이걸 받쳐줄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어 요소들 데이터를 가지고 그 클래시파이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프레딕터 베리어블이라고 그랬고요. 뭐 나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이제 그 인컴 레벨이 얼마인가에 따라서도 그렇고 이 교육 수준이라든가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판단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가 이제 프레딕터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example이 그러니까 어프로브냐 리젝이냐 그런 그 론을 그 대출을 하는데 그거를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example로 사용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categorical output이 여기 있어요. 디시전이.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의 그 대출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과가 이제 디시전으로서 캐테고리컬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요 앞에 요 데이터들을 아까 말했던 프레딕터 베리어블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캐테고리컬 아웃컴. 그러니까 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요 결과를 뽑아내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이제 그 메소드가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만약에 우리가 그 두 가지
프레딕터 베리어블만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의 이제 크레딧 히스토리하고 그 사람의 크레딧 스코어를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요 이제 그 관계가 이렇게 이제 스케일러 다이어그램에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단순하게 크레딧 스코어 640 이상 이하를 잘라 가지고 요 밑에는 리젝한 거로 오른쪽은 숫자가 높으니까 이 크레딧 스코어가 높으니까 예, 어프로브 한 거로 했을 경우에 기존에 이제 기존 데이터를 비교를 해 가지고 이 기존 데이터에 원래 이제 어프로브 됐느냐 리젝 됐느냐 그거에 따라서 봤더니 이렇게 나누니까 원래 데이터에서는 어프로브 된 사람이 25이고 리젝 된 사람이 뭐 23인데 그 중에서 두 개가 원래는 리젝이 돼야 되는데 원래는 리젝이 됐는데 프레딕 했더니 이걸 사용해서 했더니 어프로브 돼야 될 사람이 리젝이 됐더라. 그래서 두 개가 전체에서 두 개가 50개의 데이터 중에서 두 개가 잘못된 것 같다. 이래서 4%가 이제 미스 디시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또 해봤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에서 저번에 우리가 이제 그 리그레션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은 그 예측치를 갖다가 그 x 베리어블, y 베리어블 x 베리어블 사용해서 y 베리어블, 그러니까 독립 변수를 사용해서 종속 변수를 우리가 뽑아내는 그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이퀘이션을. 그 식으로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그 라인을 이용해서 판단을 했더니 이 왼쪽 부분, 아래 왼쪽 부분이 어프로브 되고 오른쪽 위에 부분이 이쪽이 어프로브 되고 이쪽 왼쪽이 리젝된 그거를 원래 데이터를 나눠 봤더니 원래 데이터에서 22명이 어프로브 됐고 원래 25이 어프로브가 됐는데 이걸로 나눴더니 3명이 원래는 리젝이 돼야 되는데 어프로브 됐더라. 그래서 에러가 있었다. 그래서 50개 중에서 3개가 오류가 있어서 6%의 오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 되도록이면은 그 에러를 줄이는 게 이제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제 R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R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에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테크닉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게 K Nearest Neighbors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KNN 방법을 사용해서 그 나누고요. 그다음에 discriminant analysis를 사용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해서 리그레이션 방식을 사용해서 나누는 방식이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예요. 데이터 마이닝에서. 오늘은 KNN 방식을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 discriminant analysis를 사용해서 하는 거를 커버할 거고요. 그리고 logistic regression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는 이거는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KNN하고 discriminant analysis를 많이 사용해서 이 두 가지를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커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K nearest neighbor라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들 아까 그 이제 그 그림에서 보면은요. 점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걸 새로운 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점을 찍어 보면은 주위에 있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까운 애들이 만약에 가까운 걸 3개를 선택을 했어요. 3개를 선택을 했더니 2개는 어프로브 되고 하나는 리젝이 됐더라. 그러면은 대세가 어프로브 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프로브 해.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갖다 점을 찍었더니 그 주위에 5개를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주위에 제일 가까운 애들을. 그래놓고 했더니 3개는 리젝이 되고 2개는 어프로브 됐더라. 그러면 3개가 리젝이 됐으니까 얘는 리젝에 가까울 거야. 이래서 리젝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K nearest neighbor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턴스를 갖다가 그러니까 거리를 갖다가 재서 가까운 애들을 이제 이 판단을 하는데요. 그 거리 재는 방식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그래서 그거 아시죠? 어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나? 오늘 안 되네. 오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점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요 점하고 요 점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어떤 디멘션 안에 있다고 쳐봐요. y고 x면은 두 점의 거리는 잘 봐야 되는데 두 점의 거리는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자승, 요거 자승 해서 그 거리를 재는 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방식이거든요. 이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방식을 사용해서 거리를 재서 어떤 점에서 가까운 애들이 얘가 제일 가깝고 그 다음 게 가깝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게 K 니어리스트 방식이고요. 그래서 K를 몇 개를 그 가까운 몇 개를 선택하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정하는 게 K라 그러는데요. K는 1개 이상이어야 되고 뭐 2개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3개를 선택, 4개, 5개, 10개까지 또 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몇 개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거에 대한 이론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영어로 arbitrary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냥 랜덤하게 그냥 아무 숫자나 선택해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4나 3이나 4를 써요. 그래서 가까운 3개 아니면 4개를 사용해서 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K는 보통 3개나 4개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K 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티셔닝을 하고 그다음에 노멀라이징을 하고 가까운 애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몇 개를 갖다가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러닝을 해서 그래서 그 새로운 데이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리젝할 것이냐 아닌가.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해갈게요. 데이터가 이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데이터가 제가 라이딩 모어 데이터인데 이게 어디 있더라? 잘못 넣어놨구나. 라이딩 모어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이그젬플로 클래시피케이션 할 건데요. 일단 이 데이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4개의 데이터 샘플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잔디 깎는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그 사람들의 인컴, 소득 수준과 그 집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본 거예요. 이 잔디 깎는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소득 수준과 그 집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집이 구조가 보통 이제 아파트 말고 개인 집들이 싱글 하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은 그 프론트 야드하고 백야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잔디로 보통 이제 깔려 있는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잔디 깎는 게 일이에요. 한 2주에 최소한 한 2주에 한 번, 최소한은 아니구나. 보통 한 2주에 한 번은 잔디를 깎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막 이렇게 자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잔디 깎는 기계를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뭐냐면은 그 프론트 야드라든가 백야드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잔디 깎는 기계를 안 갖고 있어요. 워낙 넓으니까 그 깎는 사람들한테 맡겨요. 그리고 인컴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네들이 안 깎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인컴 수준이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과 이 깎아야 되는 면적이 넓은 사람들은 뭐 둘 다가 되게 되면은 대부분 남한테 맡겨요. 깎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그 사람들이 와서 깎아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인제 소득 수준이 낮으면은 맡겨서 하는데 얼마냐 하면은 그 인제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데 그냥 보통 그냥 우리가 인제 보통 집들은 또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집은 잔디 한번 깎으려 그러면은 35 불에서 한 50불 정도 사이를 줘야 돼요, 한번 깎는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아깝잖아요. 그리고 인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지도 않지만 일단은 인제 잔디 깎는 게 귀찮긴 해도 무슨 생각으로 깎냐면 '아 운동한다.' 생각하고 깎아요. 물론 이제 기계가 깎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 다녀야 되니까 나름대로 인제 운동한다고 해서 깎는데 그래서 고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인제 데이터가 어 잔디 깎는 기계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데 어떤 기준 그 데이터 갖고 요렇게 인제 보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12 명이 그 잔디 깎는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이냐. 잔디를 깎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질 것이냐 안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데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겟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득 수준, 어떤 사람들의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스텝이 파티셔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파티셔닝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잘라서 뭐 몇 퍼센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거니까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라라고 인제 트레인을 시킨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를 먼저 잘라서 그거를 데이터로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 봐요. 트레인을 해 보고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춰서 이거를 적용을 해 봤더니 '아 이게 잘 맞더라.' 이렇게 해서 트레인하고 그다음에 validate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잘라서 그거를 하는 것을 이 파티셔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마이닝에서 지금 이 K-nearest neighbor 알고리즘을 쓰는 그 프로그램들은 다 이 파티셔닝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R에서도 파티셔닝을 할 거고요. 이제 파티셔닝을 할 때 우리가 인제 몇 퍼센트를 갖다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쓸 것이냐 그거는 이제 뭐 그것도 인제 주로 인제 보통 인제
정하기 나름인데 많은 경우에 뭐 60%, 40%, 70%, 30%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80%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보통 한 70, 60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티셔닝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14 하우스홀드 14개의 집을 이 고객이라든가 뭐 이 사람들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열을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써라 그랬으니까 24개에서 14개가 60%예요. 그래서 60%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 40%를 밸리데이션으로 써라.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만큼만 하고 우리 조금 쉴게요. 어차피 우리가 기다리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지만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저기 녹화된 거 보시는 분들은 너무 조금 하고 쉰다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죠? R을 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강의 노트 받으셨으면 강의 노트에 이번엔 다 올려놨어요. 이 코딩을. 그래서 강의 노트 있으시면 강의 노트 보시면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보면서 할게요. 일단은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잘못해놨다. 다시 가야 되겠다. 데이터로 가야지. 일단 데이터를 불러올 건데 요 writing Morse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CSV 파일이니까 read CSV 사용해서요. 이름은 제가 more로 넣고요. 하시고 그 다음에 set seed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하는 그냥 펑션인데요. 이 파티셔닝을 하기 위해서는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해야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set.seed를 사용하는데 뒤에 따라오는 넘버는 그거는 말 그대로 아무 넘버나 넣어도 돼서 1, 2, 3도 넣어도 되고 뭐 아무 넘버 넣어도 되는데 보통 그 텍스트북에서는 112를 넣더라고요. 1, 2, 3이나 111.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하는데 뒤에 따라오는 넘버는 아무 넘버나 넣어도 되는데 많이 쓰는 게 1, 2, 3 또는 111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레인을 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잠깐 하다가 이제 나중에 수경 씨가 여쭤보셨나요? 해봤더니 개수가 안 맞더라. 60%를 했는데 90%를 했는데 그게 안 맞더라 그랬는데 그게 랜덤 넘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80%를 했다고 해서 80% 100개를 갖다 잘라와서 80%라고 그랬더니 80개가 딱 그 조건에 맞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딱 조건에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오는 넘버가 꼭 0.8이면 0.2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0.8을 기준으로 해서 뒤에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더라고요.
전에 그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냥 넘어갔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때 썼던 샘플 펑션을 써가지고 샘플링 하는 것처럼 그 60%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드는데 트레인 제가 이름을 트레인 인덱스라고 이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샘플링을 해서 넣을 거고요. 그래서 이 raw name, 그러니까 이제 그 컬럼이 있는데 열이 있는데 그 이름이 그 raw에서 갖고 와라. 그래서 raw name이 more에서 그 데이터 우리가 불러온 more에서 이 이름을 가져오고 그리고 0.6 60%를 dim이라는 그 펑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디멘션 몇 개를 뭐 몇 개냐 그건 했을 때 디멘션 찾을 때 썼던 dim이라는 펑션을 써서 왜 이게 교수님 곱하기입니다. 예 지금 파악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말씀을 해주시네. 그러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dim을 사용해서 모 데이터를 뭐 그냥 막 날이 이상한 날인가 봐요. 막 그 LMS도 안 되고 막 실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기억하시죠? 이 브래켓 안에 있는 넘버는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게 루어니까 행 그다음에 두 번째 컴마 뒤에 있는 넘버는 이 컬럼 열이잖아요. 이 컬럼 이게 지금 첫 번째 행이라는 뜻을 말하는 거고요. run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validation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validation 데이터를 제가 valid 인덱스로 만들었어요. 인덱스로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또 갖다 넣는데 이거는 이제 set different라는 펑션을 쓰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60%를 갖다가 트레인 데이터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different하다는 뜻으로서 set different를 사용해서 raw names는 똑같이 more에서 가져오고 more 데이터에서 갖고 오고 그리고 뭐랑 다르냐? 트레인 인덱스랑 다르다. 아까 만들어 놓은 트레인 인덱스랑 다르다. 그렇게 해서 또 런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저는 미리 만들어 놔서 다 그게 있네요 안에. more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리고 트레인 인덱스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브래켓 안에 있는 넘버는 앞에 게 행이고 뒤에 게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을 트레인 인덱스로 갖다 놔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alid 데이터는 valid 데이터를 만드는데 똑같이 more 데이터를 사용해서 행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valid 인덱스로 행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new 데이터가
아까 그 데이터 보여드린 것에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갖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서 뉴 데이터를 어떻게 클래시파이 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뉴 데이터는 인컴이 60이고 라 사이즈가 20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걸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요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60, 20. 그래서 그 뉴 데이터를 일단은 또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뉴 데이터 뭘 넣느냐 하면은 그 데이터를 만드는 걸 데이터 프레임을 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점 프레임을 써서 인컴은 60이고 라 사이즈는 요거 이름 하는 거는 우리가 그 기존의 데이터에 있는 그 칼럼 네임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원을 시켜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까 모어 데이터를 불러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모어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칼럼의 이름이 인컴, 그다음에 두 번째 칼럼 이름이 랏, 밑에 거 그다음에 사이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이름을 잘 넣어야지, 요게 이름이 틀리면은 그러면은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 다 하셨으면은 지금 11시 12분일 거예요. 이번에는 8분만 쉴게요. 그래서 1시 20분에 돌아올게요. 네, 그리고 이제 트레인을 데이터를 해놓고 그다음에 스텝이 일단은 이제 그 데이터들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이제 플랫 우리가 그 그래프 그리는 그 차트 그리는 걸 저번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이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스케러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x, y 그 데이터를 인컴하고 그다음에 라 사이즈를 사용해서 그 x축의 이름을 인컴, y축의 이름을 라 사이즈로 해주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안 했던 건데, 요 부분은 그러니까 애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 더 이제 그 스케터 그림을 그리는데 거기에다가 텍스트로 x를 표시를 해달라고 해서 인컴 수준 60에다가 그리고 라 사이즈 수준 20을 위치에다가 X 표시를 해달라고. 요거는 이제 뭐 X 표시해도 되고, 어떤 그 레러를 넣어도 돼요. 뭐 Y 넣어도 되고, 뭐 Z 넣어도 되고, O 넣어도 되고, 그리고 이 스캐터 다이어그램의 컬러는 그 점들의 컬러는 레드로 해달라고 하는 거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쾅쾅쾅쾅 하는 소리 들려요?
지금은 아니고. 지금 쾅쾅쾅쾅 하는 거 들려요? 아니야. 안 들려요? 다행이다. 저는 지금 들리는데 저희 그 사모님께서 부엌에서 돈가스를 만드신다고 이 밤에 두들기고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나갔더니 두들겨도 돼? 그래서 괜찮을 걸 그랬더니 두들기고 있어요. 일단은 안 들리니까 다행이고요. 자, 그림 그릴게요. 플롯 사용해서 X축의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에서 인컴을 X축의 데이터로 놓고 트레인 데이터에서 사이즈 결국은 이 제가 쓰는 이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카메라에 달려 있는 마이크가 성능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밖에 소리가 잘 안 들리. 그게 좋은 건가? 다른 잡음 안 들리고 목소리만 들리게 돼 있는 게 좋은 건가? 하여튼 좋은지 나쁜지 잡소리는 안 들어가서 뭐 좋네요. X축의 이름을 인컴이라고 해주고 Y축의 이름을 사이즈라고 해주고 그리고 텍스트 표시를 해달라고 어떤 텍스트냐면은 60하고 위치에 20의 위치에 X 표시로 큰 X로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큰 X로 해주고 컬러는 내려서 아마 해서 해달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 24개의 데이터에서 이렇게 이제 스케일러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 X 그 뉴 데이터가 여기 부분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K nearest 그 방법을 KNN을 사용하는 거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아마도 얘가 제일 가까우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 개 K가 equal 2라 그러면 아마도 그냥 그림상으로 볼 때는 얘가 두 번째 가까운 걸 거고 만약에 K를 3으로 사용했으면 얘까지 하고 K를 4를 사용했으면 얘를 사용해서 요 4개 데이터를 봐가지고 리젝이냐 어프로브냐 그걸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림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고 그 다음 순서는 노멀라이징이라고 해서 노멀라이징이 이제 왜 필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나라 돈의 단위가 원이잖아요. 영어로 표시하면 그냥 원이라고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일본 돈은 옌이잖아요. 옌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이 만약에 1,000원 그리고 100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합해 놓으면은 1,100이잖아요. 1,100인데 100n을 플러스 100n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얼마가 되냐면은 1200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n을 하지 않고 1000n을 플러스했다고 치면은 1100에서 2100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순하게 숫자로 따지면은 1100에서 1200이 된 거는 몇 퍼센트나 늘어난 걸까요? 100이 늘어났으니까 뭐 10% 조금 안 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1000원이 늘어나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 단위를 생각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2100이 되니까 100% 거의 100%가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90 몇 퍼센트가. 이거는 뭐 그냥 뭐 10%가 안 되게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10%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100%가 늘어났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0원이 늘은 거나 100엔이 늘은 거는 만약에 단위를 생각하게 되면은 늘은 건 똑같아야 돼요. 이 가치로 따질 때는. 근데 그런 단위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숫자로만 생각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르게 늘어나는 그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달러로 환산을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뭐 지금 뭐 한 1100 얼마 정도가 지금 원달러고 100 몇 엔 정도가 원달러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원달러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2달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갖다 환산을 하게 되면은 100엔이 늘어난 게 원달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의 가치는 뭐냐면 2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00원이 늘어나면은 원달러가 늘어났으니까 이거 자체도 2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원달러 1.1달러에서 2달러로 됐으니까 가치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그 요소가 늘어나든 간에 환산을 한 상태에서 볼 때는 똑같이 늘어난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드는 건데요. 이게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뭐 우리가 보면은 그 베트남 갔더니 걔는 동으로 쓰잖아요. 2만 동이 한 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저게 그 같이 생각 안 하고 2만 동 늘어났어. 그러면 뒤에 그냥 단순하게 계산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근데 가치상으로 늘어나지 않는데 많이.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노멀라이징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에 보면은 그 인컴 데이터하고 이 라 사이즈 데이터가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노멀라이징을 하는데 그거 이제 노멀라이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다른 챕터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단순하게 노멀라이징이 이렇게 단위를 같이 만들어 놓는다는 가치로서 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멀라이징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트레인 놈이라는 이 노멀라이징 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일단 데이터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트레인 놈이라는 거로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미리 작업을 해 놓고 그걸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카렛이라는 어, 패키지를 불러와야지 우리가 프레프로세스라는 아니면 프레딕트라는 요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normalizing data train norm을 만들어 놓고
넣고 놈 그러니까 좀 욕하는 것 같네요. 이놈 저놈. train 놈을 만들어 놓고 저는 미리 해놔서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거기다 일단 넣어놓고 그다음에 valid 놈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로 놈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데이터를 놈을 모 데이터를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 그 오리지널 데이터도 놈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리고 일단은 또 인스톨 패키지 해서 를 사용해서 할 거니까 인스톨 해놓고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normal value를 ORM으로 써야지. 요 이름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편한 이름으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보면서 어떤 의미를 두려고 해서 normal value라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툴의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train 데이터를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컬럼 normal value로 만드는데 방법은 메소드를 어떤 메소드를 쓰냐 하면은 센터와 스케일의 방법을 써서 아까 그 예를 들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원화하고 그 n화하고 달러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편히 말하면 스케일 한다 그래요. 스케일. 그래서 학생들 많이 우리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시험 점수를 스케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절대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게 필요가 없는데 이게 전 학기나 뭐 그 전 학기 뭐 그런 기록에 의해서 보면은 이번 학기에 학생들이 수준이 좀 이제 떨어져서 점수가 좀 낮다 그러면은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 맞춰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맞춰 주는 걸 갖다 스케일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스케일 하느냐 그러면은 니네들 스케일 하면은 떨어질 거야 오히려. 왜냐하면 니네들이 요번에
그 다른 학기보다는 점수가 높아서 스케일 하면은 좀 오히려 떨어질까 스케일 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스케일 한다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노멀라이제이션 하는데 그 스케일을 하는 그런 메소드하고 이제 그래서 센터라는 거는 또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레인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센터 값을 써가지고 그 센터 값으로 스케일 해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센터하고 스케일하는 메소드로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트레인 노멀 데이터를 거기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컬럼을 프레딕트 사용해서 그러니까 예측치를 거기다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딕트를 사용해서 예측치를 노멀 밸류를 노멀 밸류하고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예측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트레인 놈에다 넣어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밸리드 놈을 만들어 놓은 거를 첫 번째와 두 번째 칼럼을 프로젝트에서 넣어달라. 넘 밸류를 아까 우리가 해놓은 거를 앞에서 해놓은 거를 그대로 밸리드 데이터를 첫 번째, 두 번째 컬럼을 만들어주고 또 놈을 만들어 놓은 거를 똑같이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그래서 여기다 붙이고 있어. 그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해서 요게 이제 노멀라이징 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그다음에 트레인 데이터, 밸리 데이터, 그리고 또 뉴 데이터를 다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는 finding nearest neighbors. 가까운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내는 건데 그게 이제 finding nearest neighbor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finding nearest, finding nemo라는 만화 영화인가 그런 게 있었죠. finding nemo. finding nearest neighbor, 가까운 그 점을 찾아내는데 FNN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FNN, Finding Nearest Neighbor 패키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Class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Nearest Neighbor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이제 찾아서 이제 그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 게 NN. 제가 이제 그냥 Nearest Neighbor 해가지고 NN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래서 이제 KNN. 그 KNN은 K nearest neighbor 우리가 메소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KNN 메소드를 쓰는데 이게 이제 펑션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finding nearest neighbor 안에 있는 펑션 KNN을 사용해서 train은 train norm을 사용해서 하고 test는 new norm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찾아서 어떤 게 가까운지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는 new norm을 이용하고 트레인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가까운 애들을 찾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그거를 트레인 norm의 세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컬럼에 만들어 놓고 K는 일단은 1로서 한번 해보고 뭐 이거를 2로 해도 되고 3으로 해도 되고 그러는데 일단 1로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raw name 또 그 데이터의 그 이름은 어떤 걸 쓸 것이냐면 train 데이터에 있는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attribute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지금 하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이제 한번 어떻게 만들어 줬나 볼 거고요. 갈게요. 일단은 인스톨을 하시고 finding nemo가 아니라 finding nearest neighbor 패키지를 인스톨 하시고 인스톨 된 다음에 라이브러리 서 실행을 해놓고 또 하나 더 인스톨 클래스 아마도 지금 이 클래스 패키지가 어딘가에 들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했을 때 뭐 다시 할까요? 그러는데 그냥 no 했더니 그냥 넘어가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nearest neighbor를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KNN 펑션을 사용해서 train은 train 롬을 사용해라. 롬의
번째와 두 번째 컬럼을 사용하고 테스트는 뉴놈을 테스트하는데 뉴놈의 세 번째에다가 갖다 놓아라. K는 일단은 1로 하자. 그 행의 이름들을 붙여주는데 train 데이터에서 불러와서 붙여달라. attribute은 NN에서 사용해서 만들어놓은 nearest neighbor 데이터를 사용해서 X NN을 한번 볼게요. NN은 좀 나온 거 보니까 제일 가까운 애를 봤더니 그 카테고리가 그 범주에 그 오너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레이블은 어떤 게 있느냐, 그 카테고리가 어떤 게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오너하고 오너가 두 가지 중에서 지금 그 nearest neighbor를 찾았더니 얘가 오너에 속하더라.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애를 찾아서 걔의 특징을 보니까 오너더라. 그러면은 아마도 이 새로운 데이터를 테스트했을 때 아마도 오너로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제일 가까운 애가 오너 카테고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까운 애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choosing K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K는 몇 개의 가까운 애들을 사용해서 판단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K는 이 텍스트북 읽어보면은 arbitrary라고 표현을 해요. randomly 추주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어떤 기준이 있는가 했더니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어 보니까 K nearest neighbor 요 메소드를 쓰는 데서는 보통 K를 3이나 4로 놓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3이나 4로 K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문제 또 넘어가야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그 새로운 데이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판단하는데 예측,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예측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predict new 데이터로 해서 이름을 pred new로 이름을 붙여주고 아까 그 KNN 썼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똑같이 하는데 K를 갖다 3으로 놓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요거를 보면은 그 카테고리가 어떤 게 나오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행해 볼게요. predict new
저는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는데 KNN을 사용해서 모 데이터를 사용해서 new 데이터를 테스트해라. new normal 데이터를 테스트하는데 create or normal 그래서 세 번째에다가 칼럼에다가 해주고 K는 세 개에 가까운 네이버를 찾아서 비교해서 결과를 판단해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뭐가 또 문제가 미스타입 했구나. 고요. 그 다음에 프레딕트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값도 변환시켜야지. 네, 똑같이 언어가 나오네요. 아까 그 제일 가까운 애를 찾았더니 그 제일 가까운 애가 오너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제일 가까운 게 오너니까 얘를 판단할 때 그 기준으로 할 거니까 오너일 가능성이 높겠다 싶었더니 가까운 애들 세 개를 사용해서 판단을 해도 오너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예를 들을 때 이제 뭐 대출을 심사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심사 기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을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뭐뭐 이상 해서 점수를 줘 가지고 몇 점 이상이면은 뭐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기존에 이제 그런 기준이 있으면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사회에서 계속 어떤 새로운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생기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요걸 판단하겠다 그러면은 그 판단을 할 때 그런 하는 기준을 만드는데 이 클래시피케이션 이 메소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념해 두시고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새로운 데이터가 어떻게 판단될 것인가 그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자 원래대로면은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빨리 가네요, 그죠? 여러분 시간 빨리 가세요? 저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안 가는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숙제를 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제 하려고 숙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오늘 뭐 잘못돼서 이 LMS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하고 같이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그 숙제를 같이 할게요.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그거는 그때 하고 오늘은 우여곡절 끝에 우리 이렇게 잘 찾아오셔서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자, 일단은 그래 놓고 금요일 날 뵐게요.